서울의 심장부 눈부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KT타워의 위용은 땅에서 하늘까지 뻗어 있었다. 그 거대한 건물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수많은 결정들이 매초 내려지고 있었다. 한유진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타워의 회전문을 통과했다. 손에 쥔 서류 가방은 땀으로 축축했고 완벽하게 다림질했던 블라우스는 등 뒤로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5분 지각.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경고등처럼 깜빡였다. 대기업 최종 면접에서 5분 지각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젠장 하필 오늘 같은 날, 어젯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를 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던 것이다. 거기에 더해 집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출근길 교통체증은 그녀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결국 그녀는 지하철 2정거장 전에 내려서 미친 듯이 뛰어야 했다. 반짝이는 구두는 발을 고문하는 도구처럼 느껴졌고 공들여 한 화장은 이미 땀과 뒤섞여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면접 장소는 이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VVIP 레스토랑 더 스카이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일반적인 면접 장소로는 이례적인 곳이었지만 KT그룹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어쩌면 압박 면접의 일환일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정신 차리자 한유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진은 급히 몸을 실었고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서울의 정형이 발밑으로 아찔하게 펼쳐졌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오직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되뇌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한 그녀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안내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예약하셨습니까, 손님? 저는 KT그룹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3번 룸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정중하게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다.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유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리고 복도 끝 3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묵직한 원목문이 나타났다. 유진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에게 되뇌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 안에서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부터 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과 다른 풍경이었다. 여러 명의 면접관이 앉아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방 안에는 단 한 명의 남자만이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최고급으로 보이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서는 값비싼 시계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분위기를 풍기는 눈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유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유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가 최종 면접을 진행할 최고의 임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런 방식의 면접도 충분히 가능했다. 한유진입니다. 오늘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남자의 맞은편 의자를 향해 걸어갔다. 남자의 이름은 강태민. KT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오늘 이 자리에는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보러 나온 길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나타난 맞선 상대를 기다리며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처음 보는 낯선 여자였다. 지각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이나 자신을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로 소개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지만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다. 늘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표정을 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에게 잔뜩 긴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이 여자는 신선한 자극이었다. 태미는 여자를 쫓아낼 생각 대신 재미있는 장난을 쳐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댄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앉으시오. 유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태미는 유진이 내민 이력서를 받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면접 질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지? 유진은 잠시 당황했다.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지원자의 가치관과 직업 윤리를 동시에 파악하려는 고도의 질문이라고 판단했다. 신뢰와 책임감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계약서의 조항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넘어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없다면 어떠한 성공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예상외의 답변이었다. 그가 만나왔던 여자들은 보통 사랑, 행복, 돈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신뢰라.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배신이 난무하는 곳인데 어떻게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는 비꼬는 듯한 투로 다시 물었다. 배신이 만연할수록 신뢰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모두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신뢰를 저버릴 때 굳건히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나 기업은 결국 가장 강력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기술이나 자본으로도 살 수 없는 평판과 명성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태민은 처음으로 유진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총명함과 함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흥미롭군. 태민은 짧게 내뱉고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혼 면접에서 왜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거지? 이것 역시 압박 면접의 일부인가? 아니면 최근 기업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알아보려는 의도일까? 유진은 수만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며 가장 적절한 답변을 찾기 위해 애썼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 태민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물론 중요한 감정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반자 관계.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턱을 괜 채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 회장은 그에게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문의 안정을 위해 사랑 없는 결혼을 하라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경멸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에게 결혼은 귀찮고 불필요한 족쇄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결혼을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했다. 사랑 타령이나 하는 다른 여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배경도 집안도 알 수 없는 여자. 하지만 똑똑하고 당돌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오수연 이사였다. 오늘 그의 맞선 상대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면접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함께 일어섰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태민이 그녀를 막아섰다. 잠깐.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 이름이 한유진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태민은 테이블을 돌아 그녀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건 농담이 아니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나와 결혼해주겠나?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나? 결혼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갑자기 청혼을 하다니.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압박 면접 시나리오에도 없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똑똑히 들었을 텐데. 태민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와 결혼하자.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야. 계약 결혼이지. 계약, 결혼이야. 유진의 머릿속은 이미 혼돈 그 자체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눈앞의 남자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거대한 몰래카메라에 속고 있거나. 그래, 나에게는 집안의 성화를 잠재울 아내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글쎄,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수 있지. 돈명이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K그룹 입사까지도. 그의 마지막 말에 유진의 눈이 커졌다. KT그룹 입사.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모욕이라니.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야. 태민은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은 결혼을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했지 않나? 바로 이거야.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 감정 소모도 불필요한 기대도 없는 아주 깔끔한 비즈니스 관계지.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의 남자는 오만하고 무례하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겁니다.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는 말고요.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돌아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자존심이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등 뒤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한유진 씨, 서류 심사는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자 명단에는 당신 이름은 없던데. 유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태민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여긴 3번 룸이 맞지만 K그룹 면접 장소는 아니야. 여긴 내가 개인적으로 예약한 곳이지. 당신 방을 잘못 찾아온 거야. 순간 유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면접 장소를 착각했다고. 그럼 그녀가 지금까지 열변을 토했던 이 남자는 면접관이 아니었단 말인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최악의 실수. 아니, 이건 재앙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태민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아마 당신이 가야 할 면접은 이미 끝났을걸. 하지만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 하지만 내 손을 잡는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을 얻게 될 거야. 선택은 당신 몫이야. 유진은 망연자실한 채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문 밖으로 나가
이 모든 악몽을 끝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병든 어머니의 얼굴과 산더미처럼 쌓인 빚,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무너져야 하는 절망적인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서 있는 남자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악마의 유혹. 하지만 거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한유진은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문 밖은 현실이었다. 비록 지각으로 면접 기회를 놓쳤을지언정 그곳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할 정직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문 안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한 제안이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모든 신념이 그 제안을 거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이성은 냉혹한 현실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다 병을 얻으신 어머니. 매달 들어가는 막대한 병원비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다. 그녀가 KT그룹에 목을 맸던 이유도 단지 성공에 대한 야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다. 내 능력으로 얻을 거라고 그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는데 지난 인턴 시절의 억울한 일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까지 씌웠던 상사. 그 일로 인해 그녀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고 업계에는 이미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영원히 재기할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이 남자의 손을 잡는다면 KT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타이틀은 그 어떤 해명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들에게 복수할 힘을 가질 수도 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문고리를 놓은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유진은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강태민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한치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라울 만큼 메말라 있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태민의 입가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그는 고개를 까딱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왕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상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명시할 겁니다. 태민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예를 들면 첫째, 계약 기간. 저는 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일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사생활 존중. 우리는 법적인 부부일 뿐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없을 겁니다. 셋째, 계약의 목표가 달성되면, 즉 회장님께서 저희 관계를 완전히 인정하고 더 이상 결혼 문제로 당신을 압박하지 않게 되면 계약은 언제든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계약을 통해 얻는 것은 K그룹 전략기획팀 대리 직급과 저희 가족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유진은 숨도 쉬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그녀의 당돌함에 태민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되찾았다. 생각보다 욕심이 많군. 하지만 좋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더 스카이 3번 룸으로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와. 혼인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니까.
전화는 간결하게 끝났다. 유진은 그의 신속하고 거침없는 일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처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비서라고 불린 남자와 변호사가 룸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유진의 존재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태민의 눈짓 한 번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유진이 제시한 조건과 태민이 추가한 몇 가지 세부 조항들이 오고 가며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비정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은 계약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시 모든 보상을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100배를 배상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유진은 펜을 쥔 채 잠시 망설였다. 이 종이 한 장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태워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환영하지 한유진 씨. 아니, 이제 내 약혼녀라고 불러야 하나. 태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작은 월세방에서 짐을 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태민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미니멀하면서도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집은 마치 잡지에 나오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그러나 그 넓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유진은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태민과 그녀는 같은 집에 사는 하숙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녀는 손님용 침실에 머물렀다.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가벼운 목례나 무미건조한 인사말이 전부였다. 집안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완벽한 약혼녀 연기를 위한 학습이었다. 김비서는 태민의 가족관계, 친척들의 이름과 특징 집안의 역사, 태민의 식성과 취향 심지어는 그가 싫어하는 농담까지 정리된 엄청난 두께의 파일을 건넸다. 강태민 대표님은 알레르기는 없으시지만 해산물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특히 굴은 혐오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바둑을 즐기시며 고전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으십니다. 특히 이황과 이이의 사상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작은 사모님께서는 명품 가방 수집이 취미이시며 칭찬에 약하십니다. 유진은 마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위험한 계약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의 놀라운 암기력과 분석력에 김비서는 혀를 내둘렀다. 태민은 그런 그녀의 노력을 서재 CCTV를 통해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독한 구석이 마음에 들었다. 적어도 멍청한 여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태민의 공식적인 약혼녀로서 강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첫인사를 드리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유진은 태민이 준비해준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김비서가 알려준 대로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긴장했나.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태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조금요. 오늘 저녁 식사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일 거야. 특히 할아버지는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시니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바로 물어뜯길 각오해야 할 거야. 그의 말은 격려가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유진의 차분한 대답에 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장섰다. 강 회장의 저택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이었다. 고풍스러운 기와와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은 그 가문의 역사와 권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다. 유진은 차에서 내리며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식사가 시작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태민의 가족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훑어보았다.
그 중심에는 강 회장이 있었다. 백발의 노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관찰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네가 태민이가 마음에 품었다는 아가씨냐?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앉거라. 강 회장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듣자 하니 집안이 그리 넉넉지는 않다고 하더구나. 어디서 우리 태민이를 만났는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역시 배경에 대한 질문이었다. 유진은 태민과 미리 짜맞춘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학 시절 경영학회 세미나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는 그저 멀리서 뵙기만 했는데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라.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우연만큼 무서운 것도 없지. 우리 태민이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느냐. 이 녀석은 아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놈인데 이것은 유진의 진심을 떠보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다. 여기서 돈이나 지위를 언급하는 순간 그녀는 바로 천박한 여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대표님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자신이 맡은 일과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태민의 숙모와 사촌들이 수군거렸다. 강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은 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사방이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묵향과 세월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바둑판 앞에 앉으라고 말했다. 바둑 둘 줄 아느냐? 어릴 적 아버지께 조금 배웠습니다. 강 회장은 말없이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유진은 신중하게 그의 수를 따라갔다. 그녀는 이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다만 회장의 수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잃지 않는 안정적인 기풍을 유지했다. 한참 동안 돌 놓는 소리만 이어지던 서재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 중 누구의 사상을 더 높이 평가하느냐? 김 비서가 짚어준 예상 질문이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돌을 놓으며 대답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성리학자이시지만 저는 현실 세계의 개혁을 중요시했던 율곡 선생의 경세사상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이상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바둑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바둑이 끝나고 그는 유진에게 찻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 태민이 녀석을 잘 부탁하마. 그것은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큰 산을 넘은 기분이었다. 저택을 나와 채 올라타자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에 힘이 빠졌다. 수고했어.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감정이 실려 있었다. 칭찬인지 단순한 평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유진은 그 한마디에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강 회장 속이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범이 된 것이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그녀를 위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늘 거대한 거짓말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작은 승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 화려한 감옥 속에서 그녀는 과연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강태민 대표의 깜짝 약혼 발표는 제게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자인 그의 옆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재벌가의 영애도 유명 인사의 딸도 아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집안의 한유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교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연일 그녀를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칭하며 그녀의 신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이 모든 소식을 가장 격렬한 분노 속에서 접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YJ그룹의 기획이사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본래 그날 그 레스토랑에서 강태민과 맞선을 보기로 되어 있던 당사자였다. 두 그룹 간의 결합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녀와 그녀의 가문에게 이 어처 MBS니 없는 소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굴욕 그 자체였다. 한유진이라고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오수연은 자신에게 보고된 조사 자료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자료에는 유진의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배경과 지난 인턴 시절의 불미스러운 루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런 여자에게 자신이 밀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쇼를 벌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강태민, 날 물먹여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 여자애가 과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겠어. 오수연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유진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전쟁터는 한국미래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갈라 디너였다. 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이 행사는 태민과 유진이 약혼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공식 석상이었다. 유진은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 속에서 마치 자기 옷이 아닌 것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저 여잔가 봐. 강태민 대표 약혼녀. 사진보다 실물이 낫긴 한데 그래도 너무 평범하지 않아.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유진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태민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 빳빳이 들어. 넌 이제 KT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저런 시선 따위에 위축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유진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당당한 표정으로 그의 팔짱을 꼈다. 그때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잘 짜인 각본처럼 오수연이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태민 씨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그 유명한 한유진 씨. 오수연은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대놓고 훑어보며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수연 이사님.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오수연은 그 손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말을 이었다. 어머 유진 씨, 이 드레스 지난 시즌 컬렉션 아니에요. 요즘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신상 드레스가 트렌드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것은 유진의 배경과 안목을 동시에 공격하는 교묘한 말이었다. 주변에 있던 오수연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오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유행을 좇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클래식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이 드레스처럼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한 번 입고 버릴 옷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오래 아껴 입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처럼 현명한 분이시라면 제 생각에 동의하시겠죠. 예상치 못한 방역에 오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주변의 분위기 또한 미묘하게 바뀌었다. 유진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정론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본래 이런 여자들의 유치한 기싸움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오수연의 노골적인 악의와 그의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유진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까봐 짜증이 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진을 응원하고 있었다. 오수연이 다른 말로 다시 공격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민이 움직였다. 그는 성큼성큼 두 사람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수연씨, 내 약혼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태민의 목소리는 지극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을 사랑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기야, 피곤해 보이는데 저쪽 가서 잠시 쉴까? 그 다정한 호칭과 행동은 유진뿐만 아니라 오수연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태민은 오수연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유진을 이끌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 남겨진 오수연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고마워요. 사람들이 없는 테라스로 나온 후에야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 계약의 일부일 뿐이니까. 내 약혼녀가 남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건 곧 내 체면이 깎이는 일이니까. 태민은 여전히 무심한 말투였지만 유진은 그의 허리를 감았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사교계에서의 1차전에서 패배한 오수연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유진의 직장 생활을 망가뜨리기로 결심했다. 계약에 따라 유진은 K그룹 전략기획팀의 대리로 정식 출근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자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유진이 첫 출근을 하기도 전에 회사 내부에는 이미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총수에게 꼬리쳐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지난 인턴 시절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었다. 등 오수연이 익명의 경로를 통해 퍼뜨린 루머였다. 팀원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팀장은 그녀에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료 정리나 복사 같은 허드렛일만 시켰다. 유진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했다. 회의 시간에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팀장이 던져준 하찮은 자료들 속에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자신만의 분석 보고서를 만들며 때를 기다렸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비서실을 통해 태민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한유진 씨가 팀 내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이사가 뒤에서 손을 쓴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내버려둬. 태민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정도 시련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여자야.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날 이후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유진의 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전략기획팀 전체에 이메일을 보냈다.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분석 보고서. 한유진 대리가 정리한 자료가 인상 깊었음.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여 내일 오전까지 보고할 것. 그 이메일 한 통에 전략기획팀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하찮게 여기던 자료 정리를 CEO가 직접 언급하며 칭찬한 것이다. 팀장은 당황하여 유진이 밤새워 작성했던 개인 분석 보고서를 그제야 제대로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유진을 향한 팀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그녀를 낙하산으로 보는 시선은 존재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이메일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던
그러나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의 시장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있었다. 고독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같은 시각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민은 보안 모니터를 통해 불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유진의 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니터 속 그녀는 일에 완전히 몰두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서 그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여자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빛나는 사람이었다. 계약으로 얽힌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마음속에 조금씩 파고들고 있음을 강태민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민 대표의 이메일 한 통이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한유진이라는 존재를 전략기획팀의 공식적인 일원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할 수 없었다. 특히 팀장은 CEO의 의중을 파악하고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진행 중이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제우스의 시장 분석 업무를 그녀에게 정식으로 맡겼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KT그룹의 명운을 건 야심작이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KT는 현재의 통신 및 IT 서비스를 넘어 미래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다. 이미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었고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시장 예측과 수요 분석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의 일부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대리에게 맡긴다는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한유진 씨, 할 수 있겠어. 이건 그냥 자료 정리 수준이 아니야. 우리 팀, 아니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팀장은 걱정 반 기대 반의 눈빛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기회였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자신만의 분석 자료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것들을 세상에 내보일 때가 온 것이다. 유진은 무섭게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사무실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논문과 특허 자료를 샅샅이 뒤졌고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익명으로 IT 전문가 커뮤니티에 잠입해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수소문해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곧 팀 내에서 화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대표 백만 믿고 나댄다고 비웃던 사람들도 보고서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보며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트렌드를 읽어냈고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했으며 KT그룹이 공략해야 할 틈새 시장을 정확히 짚어냈다. 태민은 매일 저녁 김비서를 통해 올라오는 프로젝트 제우스의 진행 상황 보고서에서 한유진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 옆에 적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분석들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자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내듯이 어느 날 밤 태민은 야근을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유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가슴에 안은 채 피곤에 절어 있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태민이 무심하게 물었다. 네, 대표님. 정리할 자료가 좀 남아서요. 유진은 깍듯하게 대답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자 유진은
그의 존재감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던 그의 채취 낮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침묵을 깬 것은 다시 태민이었다. 오늘 올린 보고서 봤어. VR, AR 시장과 AI 반도체의 연동 가능성에 대한 부분 아주 흥미롭더군. 하지만 초기 시장 진입 비용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 좀 부족해. 유진은 깜짝 놀랐다. 그가 자신의 보고서를 그렇게 세세하게 읽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 부분은 아직 보충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지금 내 서재로 와. 같이 검토해보지.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유진은 거절할 틈도 없이 그의 뒤를 따라 펜트하우스의 서재로 향했다. 태민의 서재는 거대한 도서관을 방불케 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에는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분석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유진이 사무실에서 며칠을 꼬박 걸려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곳의 슈퍼컴퓨터는 단 몇 분 만에 시뮬레이션에 낼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계약 부부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서 마주 앉았다. 이 데이터의 해석이 잘못됐어. 시장 점유율 예측에 너무 낙관적인 변수를 적용했군. 태민은 유진의 보고서 그래프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했습니다. 3년 안에 비즈니스는 희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걸 극복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토론을 이어갔다. 태민의 지적은 냉정하고 가차 없었지만 그 안에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 역시 처음에는 그의 위압감에 위축되었지만 곧 토론 자체에 빠져들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올 무렵에야 두 사람은 토론을 멈췄다. 밤샘 작업으로 둘 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재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리스크를 5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유진이 최종 결론을 정리하며 말했다. 태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드물게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수고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가서 좀 쉬도록 해.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서려는데 순간 현기증이 일며 몸이 휘청했다. 며칠간의 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그녀가 쓰러지려는 순간 태민이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와 걱정이 담긴 낮은 목소리에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늘 얼음장 같기만 하던 그에게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놀란 얼굴이 보였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고 서재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바로 세우며 그의 손에서 팔을 뺐다. 죄송합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얼굴이 너무 창백해.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어. 태민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귓불이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유진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재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날도 잦아졌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일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열정은 두 사람을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게 묶어주고 있었다. 유진은 태민이 단지 냉혹하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KT그룹을 사랑했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 뒤에는 언제나 합리적인 근거와 깊은 통찰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태민 역시 유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지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한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가 팀원들의 사소한 고충을 챙기거나 청소 노동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것은 야근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던 어느 늦은 밤, 텅 빈 사무실 복도에서였다. 피곤에 지친 유진이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을 때 태민은 차마 그녀를 깨우지 못했다. 그는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긴 속눈썹과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동료애나 계약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는 것을.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이 여자 한유진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 한유진이 작성한 프로젝트 제우스 최종 시장 분석 보고서는 K그룹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히 시장성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향후 10년간의 기술 발전 로드맵과 그에 따른 K그룹의 단계별 진입 전략까지 제시한 그야말로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이사들은 낙하산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으며 강태민은 공식 석상에서 그녀의 공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첫걸음은 전적으로 한유진 대리의 헌신과 통찰력 덕분입니다. 태민의 그 한마디는 유진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실력으로 이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팀원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서 존중받기 시작했다. 태민과의 관계 역시 순풍을 탔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밤늦게 서재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어느새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다. 유진은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고 태민은 그녀의 강인한 모습 속에 감춰진 여린 상처를 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경계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자리에는 어느새 진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유진의 성공과 행복은 오수연의 증오심에 불을 지폈다. 사교계와 직장에서 연달아 유진에게 패배한 그녀는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오수연은 KT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타이탄전자의 전략기획본부장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타이탄전자 역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지만 핵심 기술력에서 KT에게 한 수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기술 자료와 마케팅 전략을 넘겨주겠어요. 어두운 바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거래가 오고 갔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면 이 정도 맛보기는 어때요? 오수연은 보안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 안에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1차 시제품 성능 테스트 결과 값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타이탄의 본부장은 자료를 확인하고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원하는 게 뭐지? 타이탄 전자 부사장 자리와 이 프로젝트로 얻게 될 수익의 1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의 범인은 한유진이어야 해. 오수연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유진을 산업 스파이로 만들어 재기불능의 상태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경쟁사로 화려하게 이직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내부 조력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레이더에 걸린 것은 유진과 같은 팀 소속인 박대리였다. 그는 유진보다 입사는 먼저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 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자신보다 어린 여자가, 그것도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있던 여자가 단숨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보며 그는 심한 질투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수연은 그의 그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대리에게 거액의 돈과 YJ그룹의 팀장 자리를 약속하며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박대리는 오수연의 지시에 따라 유진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이 가능한 스파이웨어를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유진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해외의 대포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내역을 그녀의 개인 파일에 심어두었다. 모든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디데이는 KT그룹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인 글로벌 테크와 프로젝트 제우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기술 제휴를 발표하기로 한 기자회견 전날 밤으로 정해졌다. 이 계약은 K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그날 밤 유진과 팀원들은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 사무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다가올 재앙을 예측하지 못했다. 모두가 잠시 야식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박 대리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오수연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몇 분 후 인터넷 언론사 한 곳에서 단독 특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속보: KT그룹의 야심작 프로젝트 제우스 핵심 기술 유출. 경쟁사 타이탄전자로 넘어갔나. 기사는 프로젝트 제우스의 상세한 기술 사양과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마치 KT그룹의 내부 기밀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수준이었다. 동시에 타이탄전자는 긴급 공지를 통해 다음 날 오전 키와 같은 시간에 새로운 AI 반도체 기술 발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고함이 오고 갔고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KT그룹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테크 측에서는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수년간 공들여 쌓은 탑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감사팀에게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라는 비상령을 내렸다. 밤샘 추적 끝에 감사팀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대표님, 정보는 전략기획팀의 한유진 대리 개인 컴퓨터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민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한가? 네. 유출이 이루어진 IP 주소가 한 대리의 노트북 IP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한 대리의 개인 파일을 조사하던 중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계좌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인턴 시절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습적인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팀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유진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그녀의 IP, 그녀의 이름으로 된 거래 내역.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이사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당장 한유진 대리를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가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근본도 없는 여자를 중요한 프로젝트에 앉힌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태민과 유진을 향했다. 잠시 후 유진이 감사팀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실의 냉랭한 분위기와 자신을 향한 경멸적인 시선들을 마주하고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한유진 씨,
태민의 아버지를 비롯한 한 이사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이사회에 회부합니다. 할 말 있습니까? 내 기술 유출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유진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감사팀장이 스크린의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자 그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의 노트북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기록 본 적도 없는 돈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고 갔다는 거래 내역.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거대한 함정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싸늘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이사들의 눈에는 이미 그녀가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회의의 주재자인 강태민에게로 쏠렸다. 그의 결정만이 남아있었다. CEO로서 그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인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해고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이, 그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건 진짜 한유진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가 아는 한유진은 돈 때문에 신념을 팔아넘길 여자가 아니었다.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녀의 눈동자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지금 그에게 도와달라고 믿어달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회사를 살릴 것인가? 사랑하는 여자를 믿을 것인가? 강태민은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한쪽에서는 자신을 압박하는 이사들을, 다른 한쪽에서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기나긴 침묵 끝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저의 결정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강태민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는 듯 했다.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났고 침묵은 청은망은의 무게로 모두를 짓눌렀다. 이사들은 그의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해고와 고소라는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놓아버린 채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저의 결정은 강태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아이 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과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보류라니 대표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보류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태민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태민, 너 지금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회사를 망칠 셈이냐? 태민은 그 모든 소란을 차가운 눈으로 제압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했다. 저는 제 감정 때문에 회사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명백한 증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는 무능한 CEO도 아닙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증거 자료들을 가리켰다. 여러분 눈에는 이 증거들이 완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 여기 범인이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 하고 떠먹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쟁사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부정이 아닌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가 담겨 있었다. 이사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태민은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유진 씨,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것은 회의실 전체를 향한 선언이자 동시에 유진 단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사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 그때까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오지 못한다면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경찰에 넘길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혹한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었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네, 반드시 제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태민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유진은 공식적으로는 직무가 정지된 채 자택에 연금되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고 비밀리에 조사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태민의 배려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비상대책본부가 되었다. 태민과 유진 그리고 태민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김비서 단 3사람만이 모였다. 우선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김비서는 화이트보드에 사건의 개요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범인은 한 대리님의 노트북을 이용해 외부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리님 명의의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해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대리님을 가리키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사내에 있고 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전략기획팀은 보안 등급이 높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팀원 외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 비서의 말에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범인이 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말을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지난 몇 달간 동고동락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컴퓨터에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태민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김 비서, 내가 아는 화이트 해커에게 연락해서 유진 씨 노트북을 정밀 분석해달라고 요청해.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유진 씨. 태민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당신에게 원한을 가졌거나 당신의 자리를 질투했던 사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유진은 눈을 감고 지난 몇 달간의 회사 생활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대놓고 무시했던 팀원들 뒤에서 수군거렸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큼 자신에게 깊은 원한을 가졌을까?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다.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던 회식 날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들 때 유독 박 대리만이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그 눈빛. 그 눈빛에는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섬뜩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그가 새로 산 값비싼 외제차를 자랑하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차였다. 박 대리님, 인 것 같아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가장 의심스러워요. 태민과 김비서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김비서, 지금부터 박 대리의 모든 것을 뒷조사해. 최근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주변 인물, 탐문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태민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기관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유진은 서재에 틀어박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녀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역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이번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K그룹과 타이탄전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취할 행동들을 예측하여 그려나갔다. 타이탄전자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발표하겠죠. 그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의 총명하고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거죠. 그녀는 태민과 김비서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K그룹은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단숨에 뒤집고 타이탄전자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유진의 계획을 듣는 내내 태민의 눈빛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명쾌한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판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실감했다. 좋아,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 태민은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다. 김비서, 지금부터 한유진 씨가 이 작전의 총지휘관이다. 그녀의 모든 지시를 따르도록 밤사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화이트 해커는 유진의 노트북에서 오수연이 심어놓은 스파이웨어와 박대리의 접속 기록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김비서는 박대리가 최근 오수연과 수차례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과 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모든 증거는 오수연과 박대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그 증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그들을 잡는 것은 꼬리를 자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머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타이탄전자의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타이탄의 대표는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라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새로운 AI 반도체 기술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발표하는 기술 사양과 데이터는 어젯밤 유출된 KT그룹의 자료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같은 시각 KT그룹의 기자회견장 역시 굳은 표정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KT그룹의 공식적인 사과와 프로젝트 포기 선언을 예상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태민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뜻밖의 인물, 바로 어제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한유진이 함께 서 있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민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먼저 어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회견장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사과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KT그룹이 준비한 진짜 프로젝트 제우스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생되기 시작한 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기자회견장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영상은 타이탄전자의 대표가 불과 몇 분 전 바로 옆 기자회견장에서 열변을 토하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각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희 타이탄전자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AI 반도체 트리톤입니다. 이 기술은 그가 한창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그때 화면 한쪽에 작은 팝업창이 뜨며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달 전 KT그룹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제우스의 1차 기술 시연회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한유진이 바로 오늘 타이탄 대표가 발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디자인과 문구까지 똑같았다.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재생되자 기자들은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니었다.
한쪽은 뻔뻔하게 훔친 기술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 도둑질의 증거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폭로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타이탄전자가 KT 기술을 훔쳤다는 거야.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유진이 준비한 방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기술은 저희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기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한 달 전에 폐기된 구형 버전입니다. 내 폐기된 기술이라고요? 한 기자가 소리치듯 질문했다. 네, 그렇습니다. 유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해당 기술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과 발열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개선한 새로운 버전의 칩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로 공개하려 했던 기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기존 칩과 새로운 칩의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 영상이 나타났다. 구형 칩이 해킹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과열로 멈춰버리는 동안 새로운 칩은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해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 성능 차이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것은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KT그룹은 단순히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한 것을 넘어 경쟁사가 폐기된 기술을 훔쳐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고, 동시에 자신들의 월등한 기술력을 만천에 과시했다. 영상이 끝나자 유진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저희는 이번 기술 유출의 배후에 타이탄전자와 저희 내부 직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는 잠시 후 모두 언론과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스크린에는 오수연과 박 대리가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이 차례대로 역시다사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옆 기자회견장에서 의기양양하게 질의응답을 받고 있던 타이탄의 대표와 임원들은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K의 발표 내용을 전해 듣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축제 분위기였던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들은 성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온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곁에 있던 태민이 그런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다. 해냈어. 태민이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동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믿어줘서. 유진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과 함께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 더 이상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태민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함께 겪었던 고통과 불안,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기쁨과 서로에 대한 깊은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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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은 K그룹의 극적인 승리와 함께 위기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확인한 젊은 CEO 커플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오수연과 박 대리는 산업 스파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타이탄전자는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으며 KT그룹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 회장을 비롯한 KT그룹의 이사들은 유진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과하고 그녀의 능력과 공로를 인정했다. 그날 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펜트하우스는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다. 유진과 태민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었지만 계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프로젝트 즈스의 성공과 회장님의 인정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이 계약을 끝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유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지난 며칠간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왔다. 나도 묻고 싶었어요. 이제 이 계약 끝내야겠죠. 그녀의 말에 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이 계약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늘 자신만만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17살 소년처럼 긴장되고 불안했다. 나는 이 계약을 끝내고 싶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유진 씨, 지난 몇 달간 나는 당신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일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처음에는 분명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어. 당신 없는 내 삶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 제발 이 계약 결혼을 끝내고 나와 진짜 결혼을 해주지 않겠어? 당신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유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강태민 씨.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며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강태민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는 두 사람의 계약 관계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진짜 사랑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잘못된 맞선으로 시작된 세기의 로맨스라는 타이틀로 그들의 이야기는 한동안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처음에는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시기 어린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도 KT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유진의 능력과 두 사람이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응원과 박수를 보냈다. 오수연과 타이탄전자는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오수연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으며 그녀의 가문인 YJ그룹 역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재계에서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타이탄전자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결국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주말 오후, 태민은 유진의 손을 잡고 강 회장의 한옥저택을 다시 찾았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무겁고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함께 가족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강 회장은 툇마루에 앉아 바둑판을 정리하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했다. 애썼다, 아가야. 강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KT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네 지혜와 용기가 태민이뿐만 아니라 이 하레비와 우리 그룹 전체를 구한 게야. 처음에는 이 녀석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왔나 싶어 못마땅했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늙었구나. 네가 바로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 온 복덩이다. 진심이 담긴 칭찬에 유진은 코끝이 찡해졌다. 강 회장은 안채로 들어가 잠시 후 고풍스러운 비단함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영롱한 비치로 만든 쌍가락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것이다.
이제 네가 이 반지의 새 주인이 되어다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완전한 허락이자 축복이었다. 유진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려한 행사 대신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채 작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태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지난날의 기억들을 담아 진심 어린 서약을 나누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당신을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태민이 먼저 말했다. 차가운 계약서가 아닌 따뜻한 믿음으로 계산된 이익이 아닌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유진은 미소와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화답했다. 저는 오늘 길을 잃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당신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던 폭풍우를 기억하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사랑해요. 두 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1년 후 한유진은 더 이상 전략기획팀의 대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이제는 KT그룹의 핵심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수의 아내라는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한유진 석자로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CEO 집무실에서는 종종 두 사람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아니,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지금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치고 나갈 때라고요. 리스크 관리는 경영의 기본이야, 한 팀장. 당신의 그 공격적인 전략은 자칫하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플랜 B를 보시라니까요, 강 대표님.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서로를 직함으로 부르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부부이자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이자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시너지는 K그룹을 전례 없는 혁신과 성장으로 이끌었다. 어느 늦은 밤 치열했던 하루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는 처음 유진이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그녀에게 외로움이나 위압감을 주지 않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이제는 그녀가 돌아갈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진이 태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그날 내가 만약 면접실을 헷갈리지 않았더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태민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글쎄, 아마 나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 맞선을 보고 다녔을 거고 당신은 어느 회사에선가 그 뛰어난 능력을 썩히고 있었겠지. 그는 유진의 턱을 들어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다정했다. 어쩌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든 만났을 거야. 잘못 찾아 들어간 방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끈 거라고 나는 믿어. 그의 말에 유진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잘못 들어선 길 끝에서 만난 기적. 어긋난 첫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에 도달한 그들의 사랑.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밖의 도시가 만들어내는 소음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비즈니스 과제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과 따뜻한 천만이 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두 사람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들은 어떤 미래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